제가 정보공개서 필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보공개서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보신 분들은 그 잘 모릅니다. 몰라요. 그리고 실제로 가맹 계약을 할 때 정보공개서를 보고 난 다음에 한 15일 이후에 가맹 계약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면 가맹 계약하러 오시는 분들이 15일 동안 이거 15일 전에 이걸 보고 검토하고 했던 흔적이 없어요. 근데 이제 그 계약서에는 어떻게 하냐? 15일 전에 봤습니까? 라고 질문하는 항목이 있거든요. 거기에 봤다고 내가 체크를 하면 안 봐도 본게됩니다. 본게돼요. 자, 그래서 솔직히 깨알같이 50몇 페이지, 60몇 페이지 되는 정보공개서를 보기가 쉽지도 않고 봐도 뭔 내용이 잘 몰라요. 그래서 2002년도에 가맹사업법 만들면서 가맹거래사라는 그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만들었어요. 이거는 뭐냐면은 가맹거래라는 게 뭐냐면 가맹이라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예비 창업자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. 이 계약할 때 혹은 계약하기 전에 본부를 선택할 때 이런 거를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.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하면 중개사가 반드시 끼죠. 예? 근데 뭐 직거래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안전장치를 위해서 두거든요. 마찬가지로 저는 이 가맹거래사도 이것도 사실은 법적인 조항은 없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거래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좀 활용을 안 해요. 뭐냐면 저는 아니 이걸 만든 게 가맹사업법 만드는 게 예비 창업자, 다시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한테 좀 뭔가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.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가맹 계약을 하는데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. 그렇지만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일일이 꼬치를 따질 수도 없어요. 그럴 때 가맹거래사하고 동석해서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. 그러면 본부에서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을, 예를 들어 저는 그걸 일부 좀 지원해 줄 텐데 그 돈 크게 안 들거든, 사실은요. 저는 그래서 저한테 뭐 이 가맹 사업에 대해서 자문 오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. 갈 때 규모가 좀 크고 이러면요, 한번 계약 잘못하면 그냥 인생 조집니다. 예?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. 활용하는 게.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 가맹거래사들 보면 많아요. 지금 뭐 18회차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좌우지간 인원이 꽤 되는데 주로 보면은 이 정보공개서 만들어주고 표준 계약서 만들어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.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본부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.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그게 또 근데 이 목적이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그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, 그 정보공개서 내용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예민하게 세밀하게 좀 발굴해가 핀셋까지 좀 끄집어내가지고 수정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. 어쨌든 간에 우리 가맹거래사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는데 저는 앞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거래 계약할 때 반드시 동석하고 하는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걸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은 그분들은 알거든요. 왜? 여러 브랜드를 다 하기 때문에 이쪽 브랜드에 뭐가 문제고 어떤 부분이 좀 보완했다,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걸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. 자,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약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. 근데 현장에서 보면 이거 안 봅니다. 창업 관행이 보면 그래요. 이미 이 브랜드로 결정하지요. 아유, 말 안 듣습니다. 말 안 들어요. 저도 무료 상담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데 계약하기 직전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내가 그분들을 보고 그러죠. 제 이야기를 듣고
원래 계획대로 해도 저는 뭐 내 말대로 안 할 거니까 하라 이거죠. 하지만 여기 온 것 자체만 해도 제가 볼 땐 구원받은 거다. 네,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왜? 그분들이 선택한 과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. 그 뭐,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거거든요. 그냥 요새 뭐 잘난다 그러니까 보니까 막 줄 서 있고 이러니까 막 가는 거죠. 그런데요. 그게 올해까지 절대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는 안 돼요. 날 기준으로 해야지. 늘 말씀, 프랜차이즈도 똑같아요. 어?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템을 갖고 해갖고 하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, 그래서 이제,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업하고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하는 게 좋다. 이렇게 해서 가야지. 아무 생각 없이 저 돈 된다 싶으니까 막 달려들고 이런 불나방 같은 창업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. 자, 그 정보공개서나 가맹사업법, 정보공개서나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계약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. 누구냐? 가맹거래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 좀 저는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요. 법적으로 그런 분이 동석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에서 태클을 걸 수 없습니다. 저는 제가 가맹거래사 자격증은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동석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찝어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가면 저쪽에서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. 저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. 저는 못 가. 근데 가맹거래사 분들은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